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부 이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자산 시장마다 굉장한 혼조를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예, 아마도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조금 주식시장에서도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5,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도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1,44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네, 이렇게 혼조세가 가득했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환율부터 보면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환율 레인지를 원래는 1,450원에서 80원 사이로 보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3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네, 일본 엔화에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랑 일본 엔화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같이 따라서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엔화가 강해진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네, 여당인 자민당이 이제 압승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네, 그런 이제 다카이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엔화 약세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좀 달러당 엔화 환율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예상과는 다르게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선거 전부터 이미 엔화 약세 재료가 환율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엔화 약세 흐름이 좀 진정되는 그런 네,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이 워낙에 또 강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본 외환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도 엔화 강세에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좀 상당 부분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엔화에서 잡았던 숏 포지션들이 스퀴즈가 나오면서 좀 다시 엔화의 가치 상승에 오히려 네, 맞습니다.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도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예. CPI도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고용부터 보자면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1월 달 이제 신규 고용은 한 13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원래 예상했던 이제 6만 5천 명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3%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는 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고용이 마냥 좋았냐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네, 이번에 1월 수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작년에 발표했던 수치들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작년 고용이 한 58만 명 정도 늘었다고 봤었는데 이번에 그게 18만 명으로 수정이 되면서 음, 한 거의 40만 명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번 미국 고용은 1월 수치만 놓고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이제 수정된 것까지 같이 보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은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CPI인데 네, 아마 영상 보실 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미국 물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세 영향도 뭐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의 초점이 아무래도 고용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물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1월에 네, 좋게 나왔고 예, 그리고 실업 청구 수당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미국 고용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하면서 패드워치상 금리 인하 확률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 또 있을까요?
네, 우선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 일단 우리나라 설날이기 때문에 네. 한국 금융시장은 수요일까지 휴장이고요. 네. 이제 중국 금융시장도 춘절로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는 뭐 금요일에 미국 4분기 GDP 말고는 네. 뭐 딱히 주목할 지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미국 GDP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네. 일단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은 대략 2에서 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 경제가 비교적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지표기도 하고 네. 사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신호는 뭐 다른 지표들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오는 GDP가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흘러가는 한 주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따라온 레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다음 주 서울 외환시장은 우선 설 연휴로 이제 네. 수요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시장이 열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뉴욕이나 런던 같은 역외 시장에서는 달러원 NDF 환율이 계속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서울 시장이 개장할 때는 수요일까지의 NDF 환율이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국내 이슈보다는 좀 글로벌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경제 지표 같은 매크로 이벤트는 금요일에 미국 GDP 정도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증시 조정이나 네. 아까도 설명드렸던 엔화 강세 같은 네. 좀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AI, 뭐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전통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전통적인 산업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원화 자산 역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런 증시 상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나라 원화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본 엔화가 또 굉장히 강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이 더 크다면 환율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은 위험 회피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상승 압력이 커 보이기는 하는데 네. 또 엔화 강세에 연동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오히려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레인지로 보자면 지금이 한 1440원 정도인데 위로는 60원까지, 좀 아래로는 지난달 저점인 한 2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원 환율 역시 좀 변동성이 클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아마 1,700원에서 1,74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엔화 강세를 반영해서 최대 950원까지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기나긴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좀 푹 쉬시면서 네, 이렇게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